네, 처음에 이제 그 UNAIDS에서 발표한 전 세계 통계를 보시면 현재 3,800만 명이 감염인이 살고 있고 2019년도에는 170만 명이 새로 감염이 됐고 69만 명이 에이즈와 관련돼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하루에 한 4,500명 정도 새로운 그 감염인이 발생하는 걸로 돼 있고 대부분은 그 사하라 이남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역시 아프리카 지역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많은 지역이 아시아 지역도 그 다음에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그 2010년하고 비교하면 24% 정도 증가한 수치고요. 새로 발견되는 감염을 보면 제일 많이 발견된 그 1998년도에 비해서는 40%가 감소했고 2010년에 비해서는 23%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사망자는 60%, 그 다음에 39% 각각 감소했는데 이거 나중에 우리나라 통계와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넘어가네. 지금 그 주요 감염 그 집단들을 보면 62%에서 지금 게이 그 MSM 그다음에 그들과의 파트너들 그다음에 트랜스젠더 등에서 그 감염이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남녀 비율이 좀 비슷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하고 비교하면 주요 인구 집단에서 54%, 2019년도에서는 62%로 주요 인구 집단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좀 더 높아졌고 아까 그 얘기가 나왔지만 그 MSM인 같은 경우에 22배였는데 2019년도에는 26배 그 위험도가 더 증가한 걸로 UNAIDS에서 발표했습니다. 이건 지역별로 이제 뭐 인구 집단별로 좀 나타낸 건데 지금 주요 인구 집단에서 많이 발견되는 지역들이 이제 서부 그 북미나 서부 쪽에서 90% 이상으로 발견되고 있는데 아프리카 쪽에서는 여성들이 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주요 인구 집단에서 많이 나오는 지역들은 대개 남성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서 특이할 건 이제 트랜스젠더에서는 좀 더 젊은 층에서 비율은 적지만 젊은 층에서 많이 발병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 WHO UNAIDS에서 그 에이즈 치료 목표를 잡고 있는 90표인데요. 이건 나중에 다시 다 표로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보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23%가 감소했고 2010년하고 19년하고 비교했을 때 신규 감염자, 사망자들 다 감소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역들의 특징들을 보면 진단율이 낮다든지 아니면 치료를 받는 환자의 수의 비율이 낮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나중에 이따가 나올 우리나라 통계와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럽도 보면 제가 유럽에서 좀 특징적으로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앞에 내용은 지금 책자에 다 나와 있으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29세, 20, 30대에서 많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유럽에서도 좀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20대, 30대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역시 감소하는 추세로 있고 여기 지역별로 보면 그 국가별로 남녀 성비를 지금 나타낸 그래프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3대1 정도 되지만 위에 동유럽 국가, 유럽 그 국가 일부에서는 비율이 10대1, 뭐 20대1, 많게는 35대1까지 나타나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은 그 감염 경로 비율에서 남성 간 성관계자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나라 통계와는 조금 그 다른 그 보고입니다. 다음에 이제 미국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2019년 자료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아서 2018년 자료입니다. 2018년에 38,000명이 감염이 돼 있고 12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14%는 본인이 그 감염된지 모르고 지내고 있는 상태이고 한 15,000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특징은 이제 흑인이면서
MSN인 경우에서 이제 발병률이 높다는 것이고, 히스패닉 백인도 마찬가지로 그 남성과 성 접촉을 하는 군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자에서 비율이 굉장히 많고 남녀 공이 흑인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 미국의 특징은 인종의 그 구성비에서 흑인이 12%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그 에이즈 환자의 대부분은 또 흑인에서 나타난다는 것이 좀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한 8% 정도 감소한 그 감염자 수를 나타내고, 전체적으로 8대2 정도의 남녀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고, 여자 같은 경우는 16% 감소했습니다. 연령대를 보면 25에서 34세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타나고 있고, 추세를 보시면 나머지 연령대는 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25세에서 34세에서는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건 역시 우리나라의 상황이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감염 경로를 보시면 역시 그 MSM 그룹에서 66%, 여기 이제 그 마약 주사까지 사용하는 그룹하고 합치면 70%에서 남성 성접촉자 그룹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그룹에서는 조금 이렇게 그 이성애자군에서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MSM 그룹에서는 크게 감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별 감염 경로별로 보면 남자들의 82%는 그 남성 간 성접촉으로 인해서 감염이 되고, 여자들은 이성 간 성접촉으로 인해서 감염이 됩니다. 미국에서도 역시 MSM 그 그룹에서 굉장히 많은 그 감염자가 나타나는데, 이 그룹의 특징은 25에서 34세 또 20대 초반에서도 많이 나타나면서 또 흑인 그룹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5세에서 34세에서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망 추이를 보시면 1987년 첫 사망자가 나올 때부터 1995년까지는 굉장히 가파른 추세로 사망자가 늘어났으나, 그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가 개발이 되고 그 사용이 되면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HIV 감염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망의 원인으로든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고, 이 아래 표는 에이즈로 진단된 사람들 중에 그 사망률입니다. 처음에 보시면 1000명 중에 거의 한 400명 정도가 사망하는 굉장히 처음에는 무서운 질병이었죠. 나중에는 많이 그래도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처음에 35세에서 44세에서 사망자 그룹이 굉장히 젊은 그룹에서 많이 나왔지만 점점 이 역전이 돼서 지금은 뭐 이렇게 보면 55세 이상에서 좀 사망자가 많이 나타나는, 그래서 사망 시 평균 연령이 36세에서 53세로 증가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그 일반 인구의 평균 사망 시 평균 연령이 한 80세 전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거의 한 20-30년 정도 차이 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치료 성공률을 보면 86%는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고 지내고, 전체 그 감염인 중에 65%는 치료를 받고 50%는 계속 치료를 받고 있고 56%는 바이러스가 억제된 상태로 지내고 있다, 이런 통계가 있는데, 안타깝게 이제 젊은 어린 층에서는 그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좀 보시겠는데요. 우리나라는 올해 2019년도에 내국인만 보면 1,005명이 발생을 했고, 남자가 952명, 남녀 성비는 18대 1입니다. 10만 명당 발생률은 1.94인데 남자만 보면 3.68입니다. 우리나라 그 전수감시 대상 복정 감염병이 59종의 병이 있는데, 그 유병률의 순위를 쭉 나열을 해보니 59개의 전염병 중에 그래도 HIV, 에이즈가 생각보다, 제가 이제 이거를 좀 보고 나서 좀 놀랐는데 10번째더라고요. 그래서 꽤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연령별로 좀 나눠보면
지금 20대하고 30대가 많다고 하니 이것을 좀 따로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대에서는 HIV가 6이고 그리고 30대에서는 8위까지 좀 순위가 올라가고 매독도 좀 성매개 감염병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순위가 좀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매독은 남녀 성비가 에이즈와 다르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1985년부터) (2019년까지의) 누적 감염인 수고, 이거는 매년 발생하는 신규 감염인의 수입니다. 내외국인 포함해서 1,222명이 발병을 했고 18,724명이 그동안 감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추세와 전 세계적인 그래프를 좀 추이를 보시면 비교가 되는 것이 1988년부터 우리나라는 890%가 증가한 반면에 세계적으로는 40%가 감소했고 2010년과 비교하면 46% 증가한 우리나라에 비해서 전 세계적으로 23%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내국인만 뽑아서 다시 좀 통계를 내봤고요. 자료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누적 감염자와 현재 살고 있는 생존자 수의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계속 한 1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남녀 성비를 보시면 첫 90년대부터 현재까지 계속 90% 이상, 많게는 95%까지 남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보시면 앞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대에서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거를 5세 구간 그리고 이제 미국 CDC 통계 방법으로 15에서 24, 25에서 20, 34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내봤을 때 유난히 25에서 34세에서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국가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할 때 이 대상군들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15세, 10대 초반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제 작년에도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인데 지금 우리가 청소년이라는 기준을 보통 우리가 20대 이렇게 해서 20대 통계를 낼 때 20에서 29세, 30에서 39세 이런 식으로 나누지만 지금 최근에는 24세까지 청소년으로 보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그런 어떤 통계를 잡을 때 이 연령 구간을 다시 잡는 것이 우리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부터 쭉 추세를 보시면 이건 5세 구간별로 이제 나눴을 때 20에서 24세, 25, 29세 이 두 그룹에서 굉장히 치고 올라가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대 저희가 20대 20대에서 굉장히 다른 연령군은 그래도 조금 유지되거나 감소되는 추세이지만 20대에서 많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제 25세, 34세 이렇게 나눴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그룹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계속 차지하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점점 이제 고령화되고 있다는 HIV 누적 생존 감염인들 사이에 이제 고령화가 돼가고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50대 이상이 한 3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염 경로를 보시면 이 회색은 이제 무응답 비율이고 요즘에 이제 점점 무응답률이 조금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자신의 감염 경로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응답을 안 하는 경우가 좀 많은 편이고 그 중에 올해 처음으로 동성간 관계로 인해서 전염이 됐다고 한 그 비율이 53.8%로 이 작년까지는 전부 이제 50%가 넘지 않았지만 올해 처음으로 50%가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혈은 2005년부터 한 건도 없었고 수직 감염은 2014년부터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그 무응답자를 제외하고 나서 감염 경로 퍼센티지를 봤을 때 파란색이 그 동성간 성관계를 통해서 감염된 그래프인데 올해 처음으로 이제 50%를 살짝 넘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하는 것과 좀 다른 것들이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김중명 교수님께서 2018년도에 발표하신 논문처럼 지금 60.1%는 동성간 또는 양성으로 감염이 됐다고 했고,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여자 같은 경우에는 동성간 성접촉에 의한 감염 경로가 한 명도 없었는데, 이 논문에 따르면 11.3%는 여자도 동성간 성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됐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과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보고들을 보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질병관리청도 이거를 이제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이 논문에 나온 이 수치를 동성간 성접촉에 의한 감염 경로가 60%가 넘는 것을 보고하고 있지만, 이 자료를 홈페이지에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수님께서 또 보여주신 것이지만 이 항몽성교의 위험성도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는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그 우리나라의 감염 경로를 좀 추측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봤는데, 그 올해 동성애 단체에서 발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한 217명이 그 설문조사에 응답을 했습니다. 이게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크게 뭐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전체 이 응답자 중에 시스젠더, 제가 이게 참 익숙치가 않네요, 이 발음이. 그 남성이 189명으로 92.6%고, 여기 보면 트랜스 여성은 실제로 남자인데 이제 여성으로 바꾼 분들이 1.5%니까 응답자 중에 한 94%, 5% 정도는 지금 남자로 보시면 되고, 자신의 성적 지향이 동성애자나 양성애자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한 78%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HIV 감염자 중에 한 78% 최소한 그 정도는 그 실제로 그 동성간 감염, 그 성접촉에 의해서 감염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하게 보는 것이 검사를 왜 했느냐. 근데 이건 이제 조기 진단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발적 검사가 높아져야 자신이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이 될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지금 30%가 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무응답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지금 자발적으로 자신이 검사해서 발견했다는 비율이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기 진단이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치료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 그 진단 시의 CD4 T셀 그 세포수인데, 지금 진단 시에 200 이하면은 에이즈로 진단을 하거든요. 근데 에이즈 상태에서 발견된 사람들이 한 10% 정도 되고, 350 미만에 발견돼도 좀 늦은 진단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 6.3%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좀 의아한 것은 조사가 실시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게 조금 의아한데, 이런 것들이 좀 잘 조사가 되어서 발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사 미실시를 제외하고 비율을 보면 한 70% 정도는 진단 시기가 많이 늦은 상태고, 40% 넘게는 이미 에이즈로 분류된 상태에서 진단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사망자 통계입니다. 이 사망자 통계가 그 매년 발표되는 그 신고 현황 연보에 2010년까지는 자료가 있는데, 2010년 이후에는 자료가 없어서 그 감염병 감시 연보라는 또 그거를 또 따로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건 좀 느낌인데, 점점 더 이런 좀 안 좋은 그 자료에 대해서는 좀 감추거나 발표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느낌이 있습니다. 좀. 네. 그래서 매년 한 100명 이상의 그 사망자들이 나타나고, 2019년도에 90명으로 굉장히 좀 많이 줄었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계속 추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이 통계도 지금 작년까지는 요 수치였거든요. 그 감시연보에 나온 수치가 요거였는데, 작년에 이번에 나온 그 보고서에는 이렇게 수치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뒤에는 요 지금 이 90이라는 수치도 어떻게 바뀔지 좀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통계청에서 이제 자료를 찾은 건데, 이건 에이즈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의 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연령이 33세에서 57세, 이건 추정입니다. 제가 그냥 계산해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 5세 구간으로 잘려진 것을 제가 대충 이렇게 중간값을 잡았을 그 계산했을 때 33세 95년도에 33세였던 것이 19년도에는 57세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사망 시 연령도 많이 좀 늦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른 병들과 이제 비교해 보면 결핵은 이제 대표적인 감염병이죠. 근데 많이 이렇게 그 65세 이상 고령군에서 사망군이 나타난 경우가 많고, 우리가 에이즈가 만성질환이라고 지금 계속 그 인식이 전환되고 또 그렇게 보고 있는데,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당뇨병과 고혈압과도 이 사망시 인구, 사망시 연령 그 분포도가 많이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그 치료를 받고 있는 에이즈 환자, HIV 에이즈 환자의 생존 경향을 보면 2001년부터 2015년 사이 치료를 받고 있는 군을 환자를 이렇게 3년 단위로 끊어서 비교를 해봤더니 이 군들 사이에 생존율이 크게, 사망률이 의미 있게 감소하지 않았다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률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주는 인자가 40세 이상에서 진단됐을 때, 그리고 진단 당시에 CD4 세포수가 100 이하인 경우, 이 두 가지의 인자로 가진 경우 사망률이 좀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빨리 진단이 돼야 된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에이즈의 날에 에이즈 단체에서 많이 인용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예측 기대 수명이 많이 늘어나서 63세에서 78세 치료를 받으면 예측 기대 수명이 이 정도 된다. 그리고 특히 이 78세라는 이 기대 수명은 2008년에서 2010년에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CD4 세포수가 350이면서 20세인 이 환자가 치료를 계속 잘 받으면 78세까지 살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단서가 조기 진단이 돼야 된다는 것과 계속 치료를 꾸준히 잘 받아야 된다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진단율과 현재 치료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그리고 바이러스 억제율이 얼마가 되는지 UNAIDS에서 제시하고 있는 90, 90, 90 그걸 얼마나 목표에 달성하고 있는지 지금 발표된 논문이 있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진단율을 추정한 것인데요. 2015년도에 전체 감염된 상태에서 살아있는 지내는 사람 중에 41.8%는 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감염된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추측한 최초의 논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단 시까지의 추정 시간은 약 7년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또 자료를 보다가 좀 놀란 것이 있는데,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것입니다. 현혈자 혈액에서 5년간 1만여 건의 HIV 검출이 됐다고 했는데, 여기 이제 국감 자료에 보면 에이즈 바이러스가 검출된 게 매년 3,000건 정도 이렇게 나왔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이것이 맞는지 한번 찾아봤으면서 대한적십사에서 나온 이거 혈액 사업 통계 연보를 보면 검사 부적격 통계가 쭉 나오는데, 다른 거는 B형 간염, C형 간염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기타 항목이 있습니다. 이 기타 항목의 수치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헌혈을 하면 에이즈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 공개적인 이 통계에는 에이즈라고 HIV라는 발표를 하지 않고 아마 기타라고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PCR이라는 검사를 해서 발견이 되면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를 하고 확인 검사를 해서 최종 통보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매년 3,000명이 헌혈한 혈액에서 이 3,000건의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매년 한 1,000명 정도가 신규 감염인이 발생이 된다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자료를 찾아보거나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지금 진단 안 된 상태로 지내는 사람들이 추정치보다 훨씬 많은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진단된 상태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이 한 89% 정도가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 연구입니다. 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90, 90, 90의 첫 번째 90은 추정치지만 총 감염된 환자 중에 자신의 감염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한 58%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한 87%가 된다는 논문이 있고,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의하면 96%가 치료를 현재 받고 있다고 했고, 또 89%라는 논문도 있고, 또 이 보고서에 의하면 96%는 자기가 계속 검진을 받는 편이라고 조사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은 사람 중에 바이러스 부하가 억제된 환자의 비율은 이거에 대한 논문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한 90%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90, 90, 90은 58, 88, 많게는 96, 그다음에 90 이렇게 됩니다. 근데 다른 계산법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분모를 전부 다 진단되거나 진단받지 않은 사람을 다 분모로 뒀을 때 보면, 전체 우리나라 HIV 감염 상태로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치료를 받는 사람은 50% 정도, 그리고 바이러스 억제된 사람도 상태로 사는 사람도 한 50% 정도 되는 걸로 그냥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이제 전 세계 지역들과 보면, 지금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사망률도 보면 이런 나라들은 증감률이 좀 감소율이 적거나 오히려 이렇게 증가하는 지역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작년 2018년까지는 2017년까지는 증가 추세에 있었고 최근 2년 동안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의 그 전 세계적인 추세와는 조금 감소율이 더디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건 발생률, 유병률비인데, 그러니까 전체 HIV 환자가 현재 한 100명이 살고 있으면 그 새로 감염되는 환자는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증가하는 추세의 지역들을 보면 이 수치가 높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2010년에는 12였지만 2019년도에 7로 좀 감소하긴 했지만 이렇게 세계적인 평균과는 많이 차이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보면 진단율이 낮거나 치료율이 낮은데, 우리나라는 이 진단율이 낮은 것이 굉장히 큰 문제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진단만 되면 치료는 잘 일단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진단율 자체가 늦은 것이 좀 문제라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요약은 그 책자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건 잘 보시고, 뭐 이제 증가하는 추세고 남자한테서 많고, 또 감염 통계가 좀 신빙성이 떨어지고 조기 진단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생존 감염인이 고령화가 되고 그렇게 기대 수명이 연장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통계에서는 그런 오히려 생존율이 향상되지 않다는 논문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 이 90, 90, 90에 대해서 이게 잘 평가가 잘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잘 평가가 되어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치료하고 진단하고 예방하는데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도 이런 크게 4가지 주제를 잡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문제로 삼고 싶은 것은 이 홍보 문제입니다. 이 홍보가 잘 돼야 조기 발견도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교수님 앞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특별히 여기를 보면 감염 경로에 대한 홍보지를 보면 감염 경로가 이게 혈액이 제일 많은 것처럼 좀 사람들이 오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관계는 여기 요 밑에 낮게 돼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실제로 누구한테서 제일 많이 걸리고 왜 제일 많이 걸리는지를 제대로 좀 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굉장히 콘돔에 대한 얘기가 많고 청소년에 대한 홍보도 보면 주로 콘돔을 잘 써야 된다라는 쪽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이제 이런 만화를 통해서 하는데, 이 만화의 첫 해의 등장인물은 고등학생 여학생입니다. 그러니까 대상군 자체가 조금 틀렸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남성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많이 발병되는 질환인데, 이 첫 해에 나오는 이 대상이 고등학생 여학생으로 나오는 것이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유명한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유튜브를 하시는 근데 이분을 이제 초빙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콘돔은 어디에서 몇 살 때부터 구매할 수 있을까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콘돔을 굉장히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콘돔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콘돔의 예방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확실하지 않다라는 그런 논문들입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런 식의 금연 홍보를 합니다. 흡연은 질병. 이거는 그 어떤 그 니코틴 자체보다는 니코틴을 흡연하는 그 행위를 지금 문제 그것을 행위 자체를 초점으로 두고 그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 행위로 인해서 흡입한 담배로 인해서 생기는 병에 대해서 담배값에 이렇게 경고 그림을 붙이고 최근에는 전자담배도 이제 안 좋다고 계속 붙이고 청소년애들 대상으로 하는 홍보 역시도 담배도 안 피고 나는 전자담배도 안 핀다 나는 멋지다 이런 식의 홍보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대국민 홍보를 할 때 특히 청소년들 젊은 층의 홍보를 할 때 어떤 그들의 어떤 인권이나 뭐 자유를 억압하거나 뭐 혐오하는 그런 자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행위가 정말 위험하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 몸에 안 좋은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가 되는지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홍보를 한다면 그 에이즈를 퇴치하고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